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리플이 사실상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막 올랐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 어디까지 달려가게 될까 기대를 하셨을 텐데 랠리를 하루 정도밖에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가격이 또 지지부진하게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SEC가 리플에게 한 방 먹은 그림이 그려졌는데 지금 또 중요한 승부처가 어디냐면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거죠. 그런데 트레이더들이 지금 ETF 승인에 베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블랙락의 레리핑크 큰형님이 또 다시 등판하셔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난 찬사를 쏟아내시면서 지금 또 상황을 약간 반전시키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제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사칭 채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 중에서요, 상담 채널이나 어떤 리딩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일체 1대1 리딩이나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유튜브 채널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와 크립토 트렌드랩이라는 커뮤니티 네 곳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이니까요. 조금 평소보다 가볍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간단하게만 전해드릴 텐데요. 어제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어제는 대부분 JP모건을 비롯해서 웰스파고 같은 그런 은행주들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우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근데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조들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공포감들과 함께 지금 나스닥은 가격이 좀 무너지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달 25일에서 26일 사이에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FOMC 회의 기간 2주 전에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연준 인사들이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이제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라고 하는 연준 이사가 발언을 했는데 이게 거의 마지막 공개 발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또 했습니다. 올해 금리 2번 더 인상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한 번만 더 올리고 긴축을 끝낼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제가 늘 강조드렸죠. 늘 시장이 기대하면은 찬물을 끼얹어 주는 게 연준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월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조금 또 비둘기적인 발언도 한 게 지금 하나의 지표가 좀 부합이 되지 않는데 그것만 어떻게 정리가 되면은 이제 긴축을 좀 끝낼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뭔가 확실하게 방향을 좀 잡지 못한 모습들을 보인 거죠. 네, 이번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전망은요, 여전히 93%로 압도적입니다. 네, 어제는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는 지표는 없었고요. 미국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사람들의 어떤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거의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70인데 이전과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긴축 우려에 대한 것들이 더 높아졌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21년 9월 이후로 거의 가장 높은 수치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지금 예측치와 이전을 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뭐 예측에 부합하고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의 움직임을 타고 있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년물은 더 급속하게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이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도 계속 하락하다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조들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시장의 불안감들이 있는 겁니다. 네, 우선 거시경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이제 부분이고요. 이제 가상자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틀 동안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지금 뭐 연고점을 갱신을 했어요. 32.7K에 도달했는데 또 어제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30K 미만으로 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지금 무빙을 이틀 동안 보여줬고 결국은 가격은 예전 지지부진한 그 구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리플의 가격도 한번 보시면은 진짜 막 로켓을 한번 쐈는데 지금 상당 부분 물량을 지금 토해냈는데 그럼에도 지금 상승분을 좀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3.42%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3.85,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플은 거의 7% 가까이 하락을 했고, 에이다는 더 많이 하락을 했죠. 솔라나도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시면은 어떤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차익을 실현하려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막 이제 불장이 오고 하면 급등하는 코인에 막 급하게 올라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올라탄 시점이 굉장히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들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등하는 코인에는 절대 올라타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50.08%입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4계단 하락한 56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드의 단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플의 어떤 승소 소식이 지금 하루 정도의 어떤 소스로 활용이 되고 지금 다시 좀 가격들이 많이 반납을 했는데요. 그래도 뭐 리플은 아직까지 높은 가격대를 잘 유지하고 있긴 하죠. 자, 근데 이렇게 시장이 반전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직접 판매한 XRP는 증권이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대부분은 사실상 리플이 이긴 게 맞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냉정한 분석보다는 그 사실을 보고서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소식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 승리, 제가 어제 전해드렸죠. 이 부분 승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SEC가 생각보다 치명타를 받지 않았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쏜 게 아닌가, 우리가 너무 지금 흥분한 것이 아닌가라는 냉정함을 되찾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장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원리죠. 처음엔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 환호를 해서 막 많은 물량들이 막 매입이 쏟아지지만 그러다가 이제 엄청나게 높이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의심을 시작하면서 차익을 실현한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SEC와의 어떤 격전지가 여기뿐만이 아닌 거죠. 지금 코인베이스와의 소송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건수들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다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알트 시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들이 많이 내려앉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코인글래스 자료를 보시면은 24시간 동안에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한 지금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2억 4,500만 달러가 청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그리고 XRP의 거래 조합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XRP는 어제 상위 4대 자산으로 올라섰지만 5위로 다시 떨어졌고요. 비트코인은 연간 최고점 31.7K에 도달했지만 지금은 예전 가격으로 그대로 지지부진했던 그 구간, 횡보 구간으로 다시 돌아섰고요. 이더리움도 2,000달러를 잠시 넘어섰지만 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이 완승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냉정하게 지켜보자라는 인식들이 강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플랜 B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계속해서 지난 몇 달 동안에 매물을 던진 사람들은 대부분 20K 미만에서 이제 매입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과 이제 부합이 되는 얘기들인데, 이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장기 투자가 아니죠. 그 부분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단기 투자자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두가 내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치가 이 시장에서 잘 먹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급등하면은 이제 급락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얘기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자, 리플의 승리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뭐 오지랖 떠는 거 아니냐, 너무 흥분하는 거 아니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리플의 승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JP 모건이라는 미국 초대형 은행의 리서치 센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리플이 획기적인 지금 승리를 거뒀다라고 실제로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승리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뭐 반쪽짜리 승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부분 승리이긴 하지만 저는 반쪽보다는 더 많이 이겼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승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JP 모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XRP 판결이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다. 그리고 이정표적인 사건이다라고 실제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권성 여부에 대한 소송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 이때 어떤 법적 명확성과 방어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전반에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어떤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요. 다만 SEC가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전쟁이 끝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데이터들을 보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31,000달러에 도달하고 나니까 이 연고점을 찍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 고래들 100BTC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이 주소들이 갑자기 계속 감소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고래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샀기 때문에 아까 플랜비가 얘기했던 뭐 20K는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더 미만에서 산 고래들이 많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매도 물량을 통해서 차익을 실현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자, 이 고래가 투척한 물량들을 갖다가요, 지금 PC와 돌핀과 샤크, 그 고래보다 작은 규모의 이 매도자들이 계속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소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들은요, 고래들이 매도한 비트코인을 나머지 투자자들이 축적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래들이 지금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게 탈중앙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중앙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계속해서 고래의 물량들이 다양한 플레이어들에게 전파가 될 때 이 시장은 훨씬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인투더 블록에서 제시한 자료를 하나 좀 볼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일정이 이제 가장 빠르게 나올 때는 올 가을부터 이제 승인 여부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늦으면은 내년 이제 초순까지도 이제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CME 비트코인 선물의 9월물이요. 지금 다른 포지션들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월등하게 지금 높아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CME 그룹이 3.05%인데 나머지는 지금 다 1%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인투 더 블록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올 가을에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인투 더 블록의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어떤 의미의 자료냐면은 이 비트코인에서 지금 손실을 보는 주소의 비율과 수익을 얻고 있는 주소의 비율을 한번 살펴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수익을 얻는 것과 그냥 거의 동률을 이루는 비율과 이제 손실을 비교를 해보면 손실 비율이 거의 한 2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 하면은 지난해 4월에 거래되던, 그러니까 44,000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이 거래되던 그 당시와 지금 수익 및 손실에 대한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00만 개 이상의 주소가 3만 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했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이제 3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죠. 계속 이거는 지난 기간 동안의 비트코인의 최고가 올타임 하이가 6만 9천 달러였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거의 60% 하락한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난 10년 동안으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거의 약 연간 200%의 수익을 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보면은 굉장히 가격이 높았던 순간과도 지금 계속해서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좋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 표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어떤 기대감에 좀 찬물을 끼얹는 어떤 자료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사면 떨어져.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모두가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어떤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산티멘트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현재 가격이 지금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세장 트레이더와 약세장 트레이더가 지금 다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트레이더들의 호출이 급등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변동성이 더 생기고 유동성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굉장히 좀 재밌는 건데, 이제 소셜 볼륨과 가격을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하이 불마켓 컬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갈 거야 가져와를 외칠 때를 보시면 가격이 어김없이 하락을
시작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즉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이 이제 시장이 계속 하락할 것 같아, 너무 괴로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됐냐, 이게 이렇게 커졌을 때 가격은 상승을 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요, 늘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를 배신을 하게 된다는 걸 갖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생각을 갖다 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대로 좀 역발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늘 염두에 두시고 이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SEC가요, 블랙록을 비롯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이 신청서들을 공식적으로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빠르면 올해 9월 정도, 그리고 늦으면 내년 3월 사이에 계속해서 결과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의식한 듯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가 이제 CNBC 인터뷰에 등장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암호화폐가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한 금융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금융 대기업들의 사명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극찬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레리 핑크가 원래는 이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발언들을 쏟아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180도 바뀌어버려가지고 지금 사람을 좀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는 투자를 민주화할 책임이 있다. 자, 투자를 민주화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ETF의 역할은 투자를 변화시키고 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으로서 어떤 단일 통화라도 능가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건 달러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블랙락의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서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 이 규제 당국은 SEC일 텐데요. 지금 계속해서 SEC와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치를 너무 많이 높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제 흐름이 어떻게 이어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청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이 노력들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 SEC와 리플의 소송도 지금 SEC가 사실상 패소를 했지만 다시 항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2차전이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하나가 종결된다고 해서 이 모든 상황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 순간에 가격이 하락하면 그건 어떤 구간이다? 바로 박앤셀 구간이다. 이걸 우리는 늘 투자 원칙 속에서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요, 계속해서 또 SEC를 갖다 압박을 하고 있어요. 깡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SEC가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약한 어떤 선수들만 노려서 골라서 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겼는데 SEC의 항소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분위기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분위기에서 어쨌든 이번 소송건에 대해서는 리플이 승소를 거뒀다라는 입장이 더 지배적인 게, 이번에는 로펌 모리스 코엔의 파트너 변호사예요. 제이슨 고틀립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 판결 내용 중에서 거래소에서 발생되는 실시간 거래와 같은 이 프로그래밍 판매 방식에 따른 거래는 투자 계약을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판결 내용은 결국 토큰의 2차 시장 거래가 모두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재상장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도 증권으로 간주하기가 어렵고, 미국 이외 지역에서 판매하는 경우 증권법 등록 요건에서도 면제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부분 승리이긴 하지만 리플이 훨씬 더 우위에 서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XRP를 상장을 했습니다. 네, 주요 소식 두 가지만 전해드리고 이제 기술적인 관점 한 가지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XRP의 거래량을 봤을 때 24시간 동안 단연코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온 것은 어디였냐 하면 한국의 업비트였다.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무려 21억 달러가 이제 업비트에서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바이낸스 17억 달러, 꽤 차이가 나는데, 그 다음 OKX 5억 달러, 굉장히 더 큰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이 이번 XRP 급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금융당국의 바이낸스에 대한 압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1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창펑자오가 지금 이건 다 퍼드다, 그냥 계속해서 정리해고가 일어나는 건 맞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순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관점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20EMA와 50SMA가 다 상향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향 이동 평균에 의해서 매수자에게 조금 더 유리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상대 강도 지수를 보면은 지금 하락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흐름이 반대가 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강세 모멘텀은 많이 약화가 되고 있다. 이건 단기적인 추세입니다. 그런 가능성인데, 지금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건 20일 지수 이동 평균, 이 파란색 선, 이거를 잘 지지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2K
사이인데 딱 지금 그 부근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의 지지를 잘 받고 다시 31K를 탈환하게 되면 32.4K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40K까지 상승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구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 22MA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깨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가격이 29.5K까지 이 구간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은 더 많은 이제 하락들이 이어지게 될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시황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